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최근 이제 1월 달에 설 연휴가 워낙 길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상당히 반겨했겠지만 방문요양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지 않았겠느냐. 센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임금도 좀 이제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된 영상을 2번 올렸는데 아주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댓글도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전해드리면 센터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시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싫어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요양보호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센터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으면 대비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만 내지 마시고 좀 차분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글씨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이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논리적으로 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미리 내용을 좀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글씨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2025년 1월 달에 설 명절 기간이 워낙 길었죠. 휴일과 관련된 이제 수당 문제가 많은 관심도 받았지만 논쟁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와중에 공휴일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면 휴일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최저시급의 2.5배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양보호사도 알게 되었고 또 센터에서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공휴일 일을 하면 평상시보다는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공휴일에는 일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아마도 계산해 보셨겠죠. 일을 시켰을 때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센터가 오히려 손해라는 거, 이걸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바로 휴일수당입니다. 즉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방문요양기관들과 요양보호사분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휴일수당에 대해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상식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직장, 굳이 다른 직장을 말할 필요도 없고 사회복지시설만 보더라도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지만, 그리고 집에서 쉬지만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복지관이라든가 또 뭐 지역아동센터, 또는 뭐 양로원, 뭐 할 것 없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지만 임금을 깎지 않아요. 월급이 그 전 달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죠. 지극히 상식입니다. 심지어 노인장기 요양기관 중에서 노인요양원, 그리고 조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공휴일이 되면, 빨간 날이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깎이지 않아요.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공휴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달과 다름없이 월급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분들은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무튼 노인 요양원도 그렇고 조양보호센터도 그렇고 일을 안 해도 그날 하루분의 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방문 요양보호사만 안 되냐 이거죠. 상당히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방문 요양센터들은 당연히 요양보호사들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보존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센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더니 이제 장기 요양기관 관련된 카페, 또 블로그 많이 뒤져봤어요. 거기에서도 거의 대부분 휴일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유명 유튜브조차도 휴일수당은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말씀드린 뭐가 있지만 99% 이상 센터들은 휴일수당을 안 주고 있거나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그 센터장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려서 설립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줬었고 또 이번에도 줄 계획을 갖고 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냥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그 문제를 가지고서 소송이라도 걸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0% 자기가 손해다 이거죠.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은 휴일수당을 안 주고 있고 또 이런 관련된 카페라든가 블로그에서도 줄 필요가 없다. 이제 대부분 이런 입장입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요양원 그리고 조양보호센터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안 해도 임금을 받고 있는데 왜 유독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냐 이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특별히 그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그런 존재라도 되는 것일까요? 왜 유독 방문 요양보호사들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그런 유급휴일에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 일단은 좀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방문 요양센터들은 1월달 공휴일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안 하면 공단으로부터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공단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요양보호사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냈다가는 너무 많은 임금을 줘야 되니까, 시급을 줘야 되니까 못 보내는 것이죠. 만약 공휴일에 일을 하면 요양보호사기 평소 임금의 2.5배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다면, 만약에 이만큼을 준다면, 가상금으로 해서 준다면 문제가 안 되죠.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공단에서는 그보다 적은 1.5배에 해당되는 돈만 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요양보호사가 일을 하면 공단에서 평소보다는 조금 많이 줘요. 1.5배의 수가에 맞춰서 돈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서 요양보호사에게 평소 임금의 2.5배를 준다. 그러면 센터는 당연히 손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을 시키면 1시간 시급이 2025년도 최저시급이 1030원입니다. 1030원에다가 또 1030원에다가 1030원에 50%인 5015원을 더해서 25,075원으로 계산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센터 수입은 이보다도 적습니다. 즉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자입니다. 적자. 손해예요. 센터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서는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리고 또 수급자 어르신들이 왜 안 오냐. 요양보호사를 왜 보내지 않느냐. 자꾸만 역정을 내시면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센터가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센터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1030원에다가 1030원에 50%인 5015원 더해서 15,045원으로 시급을 책정해서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는 포괄 시급이 12,613원이니까 12,613원에다가 이 금액의 50%인 6,306원을 더해서 18,919원으로 주는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보다는 좀 낫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줘야 될 25,075원에 비해서는 당연히 적죠. 적습니다. 센터에서는 왜 이렇게 주느냐. 나름대로 근거를 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단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는 것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50%만 추가로 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50%밖에 못 준다. 추가적으로. 그 소리입니다. 근데요, 공단에서 50%를 주는 것과 근로기준법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노무에 관한 그런 법들을 모르시는 센터에서는 공단에서 받은 만큼만 주겠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싹 무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안 하면 센터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센터의 직원, 즉 근로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이런 근로자 의식이 너무 없으세요. 너무 없어요. 어쩌면 센터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임금을 받고 일을 안 하면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그리고 일용직에는 건설 노동직만 있는 게 아니라 파출부, 과거의 파출부들도 그렇게 받았었죠. 일당이죠. 일당. 하루 일하고 하루 임금 받고 끝나고. 그러니까 아침에 취직했다가 저녁에 퇴사하는 이런 구조인 것이죠. 그게 일용직이에요. 혹시 방문 요양보호사를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요,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방문 요양보호사 역시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일용직이 아니에요. 일용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이런 단시간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을 정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물론 일용직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은 일용직보다는 조금 더 권리성이 강조되는
그런 근로자들입니다. 과거 파출부처럼 일당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자신이 일당 파출부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아니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요양보호사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파출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파출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러 간 집에서 일당을 주잖아요. 일당을 받아오잖아요. 일을 안 하면 당연히 돈을 못 받죠. 일당 파출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반문 요양보호사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또는 이제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 이 유급 휴가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휴가니까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유급이에요. 집에서 쉬더라도 돈이 나옵니다. 그게 유급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일요일. 대부분은 일요일이 이제 주휴일인 경우가 있는데 주휴일날, 일요일날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도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받고 계세요. 일을 안 했는데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옵니다. 공휴일 그리고 연차 휴가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급 휴가입니다. 이런 날들은 집에서 쉬더라도 임금을 깎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쉬는 날을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는 것이고 공휴일에 일을 안 하고 쉬더라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일반 직장의 근로자들은 빨간 날 그날은 집에서 쉬더라도 회사에서 월급을 깎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집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죠. 내가 일을 안 하면 센터에서 그날은 월급을 깎을 것 같으니까 마음이 편한가요? 마음이 편치가 않죠.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직장인으로서 근로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는 진짜 센터를 살리는 행정해석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센터에 이제 알렸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인터넷의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분들께서 이걸 기반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 휴일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밑에만 볼게요.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을 월급을 줄 필요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거 되셨죠? 이건 이제 계속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요양센터들은 이 문구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일까요? 뭔가 센터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센터들이 이 문구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할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 문구가 과연 방문요양기관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문구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평소 일하지 않는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원래 일을 안 하잖아요. 방문요양보호사분들도 대부분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날 원래 이제 쉬는 날인데, 원래 쉬는 날인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쳐요. 그러면 원래 쉬는 날이니까 특별히 더 한 번 더 쉬어야 될 게 있나요? 추가로 쉬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때문에 쉬었다고 해서 추가로 뭘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날은 달력상에 일요일이었고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공휴일과 겹쳤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어요. 일요일이 이제 주일이라면 이제 대부분 이럴 겁니다. 방문요양센터들은 대부분 이제 주 휴일이 일요일이니까 방문요양보호사 역시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잖아요. 이미 받고 있어요. 근데 추가로 뭘 더 받습니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휴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이상하죠. 이미 받고 있는데. 그리고 토요일은 원래가 무급 휴일이에요. 휴일은 휴일인데 돈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에서 쉬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이중으로 쉬는다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중으로 쉰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쉬는데 추가적으로 더 쉬어라?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요일과 토요일은 특별할 게 없다. 그래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은 바로 이 일요일과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노인 요양원의 경우에는요, 바로 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었지 않는 날, 이 날이 바로 비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번. 노인 요양원은요, 비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야야 비비 이렇게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 또는 퐁당당 이렇게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비비 있죠. 비비. 이 비비 그리고 퐁당당에서 당당, 이것이 바로 비번이에요. 비번은 뭐냐?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러니까 원래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이날은 쉬기로 약속이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죠. 바로 비번은. 이날은 원래 쉬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하필 공휴일이라면 원래 쉬는 날이니까 추가로 더 쉴 것도 없고 어차피 쉬더라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평소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의 경우에는 비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요양기관은 당초 비번이라는 것이 없어요. 비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일을 하고 수급자들에게 하루라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연차 유급 휴가조차 줄 수가 없어서 연차 수당으로 미리 계산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중에 하루라도 연차 휴가로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왜? 수급자 어르신이 용납을 안 하시니까. 예? 그날도 무조건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센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연차를 못 주는 거예요. 연차 휴가를. 연차 휴가를 못 주니까 대신 연차 수당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잖아요. 계산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쉴 틈이 없어요. 예,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맺을 때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요, 바로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의 소정 근로일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보십시오. 소정 근로일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정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뭐냐면 애초부터 근로 제공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금은 애초부터 근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로 근로계약을 이미 맺으셨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근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근로계약을 이렇게만 해놓으면 공휴일이 많은 이번 1월달 2025년 1월달 같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죠. 센터에서는 일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2.5배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센터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센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원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애초부터 근로 제공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 중에서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날로 뒤바꿔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근로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정하면 됩니다. 특약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휴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라고 딱 특약상으로 모셔 박아 놓으면은 그러면 원래 일을 안 하는 날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원래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근데 그날이 공휴일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공휴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다 라고 특약을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공휴일은 원래 국가에서 유급 휴일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졸지에 무급 휴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 졸지에 원래는 유급 휴일인데 무급 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이 한 문구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많은 센터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봐라,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일을 안 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공휴일은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일을 안 했으니까 별도의 수당은 없다. 이런 논리로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는 유급휴일로 정했잖아요. 모든 달력에, 대한민국이든 모든 달력에 다 빨간 날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빨간 날로 표시했다는 것은 유급휴일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센터는 마음대로 무급휴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센터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무급휴일로 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뭔가 찜찜해요. 예? 그렇지만 센터 입장에서는요, 찜찜하더라도 바로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했다가는 센터가 손해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센터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가져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와중에 고용노동부의 이제 행정 해석이 나온 거예요.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급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센터들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니 뭐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느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만 그래도 찬찬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센터들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성립되려면요. 요양보호사의 포괄 시급에 포함된 연차 수당은 계산하지 말고 요양보호사들한테 그냥 연차 유급 휴가를 쓰게 하셔야 됩니다. 포괄 시급에 연차 수당을 넣지 마시고 그냥 연차 휴가를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차 휴가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바쁘게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국가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처리를 해서 억지로 쉬게 하는 것이잖아요. 억지로. 그날은 요양보호사들이 쉬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억지로 쉬라 이겁니다. 연차 휴가는 주지도 않으면서 쉬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는다.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뻔하다고 해석됩니다. 뻔하죠. 바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를 사람이 있을까요? 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의도를 모를까요? 일반인들이? 하물며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모를까요? 법원에서 이걸 모를까요? 과연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인데 국가에서 정한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둔갑시킨 것을 좋아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둔갑시켜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유도하기 위함일까요? 고용노동부가 그러라고 그런 행정해석을 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도일까요?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그나마도 저임금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중에서는 공휴일에 일을 조금이라도 더해서 소득을 올리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바람, 그런 욕구를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근로자들처럼 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이 보존되지도 않는 센터들의 조치를 과연 고용노동부가 환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자고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것인가? 따라서 이 문제를 갖고서 소송을 한다면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센터 편을 들어줄까? 요양보호사 편을 들어줄까?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분명히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유급휴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급휴일로 둔갑시켰잖아요. 센터들이. 그런 센터들의 입장을 들어줄까요? 과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최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 기간을 상대로 한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방문 요양 기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2023년도에 이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센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둔갑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이고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무급 휴일 및 무급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참탈하여 무효이다. 여기서 참탈, 좀 이제 법원 용어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죠. 참탈하여 무효이다. 당초 공휴일은 근무일로서 유급 휴일일 수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 휴일로 쉬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동부지법 2022년도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마음대로 유급 휴일을 무급 휴일로 바꾸는 이것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매월 근무일을 편성하면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일부러 제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는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 취지와 어긋난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즉 당초 소정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쳤다면 그날을 무급 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은 유급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행정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서울 동부지법 판결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고용노동부에서 내놨던 그 행정해석은 사실 방문 요양기관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요양원, 요양보호사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행정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방문 요양기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해석이 힘이 셀까요? 아니 법원의 판결이 더 힘이 셀까요? 글쎄요, 이제 어떤 것이 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법원이 좀 더 무게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걸 바라서 이런 영상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을 한다. 그러면 판결은 뻔하다고 봅니다. 센터를 옹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뻔하다 이겁니다. 결과는 뻔하다. 센터 편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이미 서울 동부지법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냐 이거죠. 그거는 그 공휴일 지정의 그 취지하고 맞지 않거든요. 현재 대부분의 센터들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을 믿고서 휴일수당을 주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달 정도면은 지금이라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월급 계산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지만, 근데 이 법이 시작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2022년부터 적용됐단 말이에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처리하시려면 너무 아득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잘못 이해하면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갖고서 소송까지 해버리면 센터들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노무 관련된 법령들은요. 회사 입장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이유죠. 근데 공휴일에 관한 센터의 그런 조치, 그러니까 유급을 무급으로 돌리고
휴휴수당을 안 주는 그런 조치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센터의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센터 입장에서만 편하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예민하게, 좀 더 상식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정보를, 이런 사실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알리고서 요양보호사들이 다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센터 관계자분들이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화도 나고, 그러면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또 틀렸다, 말도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뭐 이렇게 또 댓글도 달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댓글을 감수하면서도 영상을 찍은 이유는 더 큰 화근이 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찍은 겁니다. 제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어느 센터 편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편도 아니고 굳이 편을 든다면 센터와 요양보호사 모든 편을 들고 싶고 이제 모든 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터장님들 너무 역정만 내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 믿고서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법원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